나르시스트는 성공한 면모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분명 도구화된 거고 주변을 버리면서 항상 나를 우러러보며 존경해라, 이런 도구로 하나를 심어놓는 거예요. 손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부모라도 말이죠. 친구같이 편안하게 마음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웃다 나혜랑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나눠볼 건데요. 네. 먼저 바로 사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2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 녀석은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제 생각은 중요치 않게 여깁니다. 최근에도 그 녀석이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저를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제는 손절을 하고 싶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함께한 추억이 많은 친구라 이게 맞는 선택인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성향의 사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잘 대응하거나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남자들이 가야 되는 군복무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각자의 인생을 20년 넘게 살아온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나를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혹은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끊어내야 될지 혹은 끊는 게 맞는 건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끊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쉽지가 않고 또 직장과 연관된 일이라면 밥줄이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일회성 만남이면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조차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계속 함께 해야 되는 경우에 맞아요. 이런 사람의 성향을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격은 크게 세 가지 범위로 나뉘어요. A군, B군, C군이에요. 요 사연자분이 남겨주신 이런 성격의 성향은 우리가 B군 성격 장애라고 하는데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과시적이고 타인에 대한 공감이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요즘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자기애라는 것에 결핍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오히려 결핍이 생겼다? 결핍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를 끝없이 채우려고 하는 성격 장애예요. 거의 서너 살 때 발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사는 동안은 괜찮다가 성격 장애라면 20대 초반서부터 좀 보여서 우리 사연자분이 20대 남성분이라고 하셨는데 네. 20대 남성이면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입니다. 이때가 좀 지나면 정신을 차리기도 해요. 그러면 성격 장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장애냐 그냥 성격이냐를 구분할 때에는 이게 언제 어디서나 늘 같은 모습으로 일관되게 그 성격이면서 자기 통찰이 안 돼요. 내가 남을 조종하고 있다 이런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또 깨우쳤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아무런 그 윤리적인 마음이 없는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격 장애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 모습인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니들이 뭔데? 걔가 잘못한 건데 난 잘못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방어적이고 비난 쪽. 나르시스트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결핍으로 생겨난다 그랬잖아요. 네. 아주 생애 초기였을 때 다 채워져야 하는 공감적인 반응, 돌봄, 사랑 이런 거를 좀 부족하게 받았을 경우에 그거를 계속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갖게 되는데 아니면 아예 반대로 좌절이 전혀 없이 우리 애는 너무 스페셜해요. 우리 애는 못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이 친구들은 내가 2등하는 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이 나르시시즘에 결핍이 생기면서 희귀고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봤죠. 방에서 안 나오고요. 네. 활동 안 하고요. 나르시스트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맨날 잘난 척하고 맨날 자기 얘기만 하고 이런 것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나르시스트가 많고요. 네. 이 나르시스트는 사회 안에서 굉장히 성공한 면모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높은 자리에 앉은 분들이 이 성격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굉장히 타인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성취와 목표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거기까지 가기에는 누군가가 분명 도구화된 거고 주변을 버리면서 위에까지 치고 올라갔으나 사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겠죠. 그쵸. 그냥 잘 보이려고 하는 것뿐이지 네. 사실 진정한 친구가 있거나 진실한 관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들었던 생각은 흔한 용어로 소시오패스적 기질이 좀 있다고 느껴졌는데 그런 거랑 좀 연관이 있을까요? 이 나르시즘에 빠진 소시오패스도 비군 성격 장애, 그렇군요. 사이코패스 비군 성격 장애. 비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를 좀 요약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르시스트는 꼭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칭찬해주고 자기가 과시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조금 다르게 마키아벨리언이라는 것은 군주론을 쓴 저자가 마키아벨리잖아요.
있잖아요. 네. 군주론의 주제가 이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가리잖아요. 쓸 수 있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짓말, 이간질, 뭐 사기 이런 것도 다 마다하고 원래 인간은 다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거야.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착취하고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요. 나르가 다 이렇게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진 않고 이런 부류가 또 따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나르시스트처럼 매혹적이고 매력적이고 선물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쵸. 차갑고 냉철하고 마치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타인하고 관계가 정말 안 돼요.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거진 모든 성격 장애는 다 타인하고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 관계는 되지만 가까운 관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전능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도 죽이고 피해를 주고 폭행하고 하는 게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지, 나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 근데 이 마키아벨리언이라는 거는 학술 용어이거나 의학 용어는 아니고,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는 정식 명칭이에요. 의학 명칭이고 진단명이지만 마키아벨리언은 그렇진 않다. 뭐 참고할 만은 하지만 이걸 가지고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이렇게 분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 피해야 하는 유형은 자신의 기준을 과하게 고집부리고 의견을 냈을 때 아니지, 그게 아니지. 나이를 떠나서 그런 분들 겪어봤을 때 맞는 얘기여도 아니라고 하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죠. 왜냐면은 자기 뭐 부하건 친구건 선배건 먼저 꺼냈기 때문에 아니다. 안 돼. 아니다. 어떻게든 반대하고. 그렇죠. 나 외에 외부의 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나의 힘.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중심이 되어야 돼서 이 일의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고 내 말대로 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처음에는요, 되게 매력적이에요. 유머러스하고 외모도 말끔하고요. 선물도 잘하고 칭찬도 잘해요. 이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 사람이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도구화한다 그래요.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도구화를 하냐면 나를 칭찬해주는 도구, 나에게 관심을 두게 하는 도구죠. 그저 넌 나에게 박수를 쳐. 항상 나를 우러러보며 존경해라. 이런 도구로 하나를 심어놓는 거예요. 근데 요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없이 선물 공세를 할 수 있고 중간중간 칭찬도 합니다. 난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왜 들어봤던 거 같죠? 그러니까 상사라면 자기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부하 직원에게 좀 가스라이팅도 많이 할 거고, 그쵸. 뭐 비난도 하고, 네. 이 부하 직원을 가르치려는 목적보다는 자기 과시. 그렇죠. 나를 과시하면서 나의 어떤 결핍된 자존감을 보상받고 싶은 굉장히 그 애기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요. 다른 게 애기입니다. 내가 만들었어요. 자랑하는 그런.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을 상대할 때에는 5살 정도 먹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크게 타격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타격이 없겠네요. 네. 5살입니다. 물론 이제 직급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나이적으로 주는 그런 위압도 있겠지만 네. 5살 5살 부장님, 5살 사장님, 5살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어떻게 대하게 되냐면, 아, 그러시구나.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4살, 5살 사람을 상대할 때에는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고쳐야 돼. 너는 심리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냥 단순하게 네. 오요 알았죠요. 끝이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대하시면 돼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셔야 되고요. 길게 대화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르시스트 할 때 유의하실 점이, 특히 부모라면 더 그런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한 번쯤은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 신세를 들들 볶는 거예요. 지옥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가정이. 그거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그걸 달라고 하면은 달라고 하는 사람이 힘든 거죠. 그렇죠. 나르시스트는 가장 주요한 특징이 뭐 잘난 척한다 막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공감 능력이 결핍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공감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 자체가 거의 결여됐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둘이 만나 대화를 할 때 자기 얘기를 막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떤 게 공감이라고 생각하냐면, 아 진짜 나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 얘기를. 그렇죠. 자기 얘기로 넘어가. 또 자기 또 잘한 얘기도 하겠네. 그렇죠. 이게 공감 능력 결여예요. 애진작이 포기를 하시고, 이 사람에겐 그게 없구나. 그냥 조금 거리를 두고 조금 더 공감적인 다른 친구한테서 이걸 받아야겠다. 대상을 바꾸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르시시스트가 자기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온다 하면 다시 또 내 편으로 혹은 그렇죠. 나를 칭찬하게끔 만들기 맞아요. 위해 또 나를 도구화하기 위해 이 사람은 또 긁어내리진 않나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손절이기도 한데 정말 심한 성격장애 면모가 보여진다. 이거는 성격이나 성향이 아니라 완전히 굳어진 통찰이 전혀 안 되는 성격
성격장애 수준이다라고 보이신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연락을 차단을 하셔도 괜찮다. 이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어떤 성격의 문제든 어떤 증상이든 다 누울 자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다리를 뻗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내 주변에는 나를 통제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요 라고 하신다면 본인이 선이 약간 좀 희미하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계를 설정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외롭기 때문에 자기한테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이래서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생은 또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또 깊게 들어가면은 한 명은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맞아요. 한 명은 계속 이제 좀 종속 관계가 되는 느낌. 네, 맞아요. 종속 관계가 되고 가을 관계가 돼서 여러분들께서 맞다, 그 사람 나한테 그러는데 라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지키고 싶다면 차단하고 안 만나도 그만이다. 그러나 내 밥줄이 달렸고 혈연이거나 이래서 끊을 수가 없다면 그랬죠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최대한 대화를 하지 않고 이해받으려는 욕망을 버려야 된다. 이해받으려 하는 순간 지옥이다. 말려 들어가요. 이 나르시시스트인 거를 인지하려면은 그 사람들이랑 시간을 많이 할애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나르시시스트들은 본면모가 드러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라포가 쌓였을 때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 처해지려면은 지인인 경우가 생기는데 만약에 친구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알고 지내. 여기 사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끊을 게 아니라면 고쳐준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누가 누구를 고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듣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뜯어 고치기에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누구를 고치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 또한 나르시스트예요. 맞네요. 맞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얘가 이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가지시고 선을 그으셔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끊없이 나한테 시도할 때에 참고할게. 끝. 참고할게. 그리고 따르지 말고 경계를 딱 그어주는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연락을 자주 하지 마시고요. 딱 설정을 분명하게 스스로 하셔야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친구랑 연락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만 통화할 거야? 이런 거 있죠. 그거를 받지 않아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때에 따라서 손절을 하셔도 전 그래야 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부모라도 말이죠. 근데 이제 속지 않아야 되는 게 나르시시스트는 감정 연기를 잘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내가 많이 반성했다 돌아와라 이런 연기들 잘해요. 돌아가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더라도 선은 유지하셔야 돼요. 거리 분명히 유지하셔야 되고 베스트 프렌드는 지양합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 내 태도나 내 감정을 잘 체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 이 사례를 보면서 나도 혹시 이런 영상을 보시고 혹시 내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성격장애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성격장애는 자기 통찰이 안 되면 그것을 장애라고 하는 거지 자기를 돌아볼 줄 알면 그런 성격 성향을 가졌다고 하는 거지 성격장애라고 볼 수 없어요. 성격장애 치료가 안 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살다가 한 번쯤은 나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선생님과 말씀 나눴던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하셨다가 본인을 통제하려 하거나 잠식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잘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마음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